이 시간에는 우리가 Q와 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덱을 사람들은 어떤 DQ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블 엔디드 Q라는 의미에서 그걸 줄여서 DQ 혹은 덱이라고 부르는데, 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줄을 세울 때 Q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프로그래밍 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 Q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선 선형 Q와 원형 Q를 살펴볼 것입니다. 원형 Q는 선형 Q의 문제점을 보완한 그러한 Q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형 Q는 무엇인지, 또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한 원형 Q는 어떠한 구조와 원리를 가졌는지를 이해해 보고요. 또 덱이라고 해서 더블 엔디드 Q라고 해서 우리가 Q이긴 한데 양쪽 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거나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덱의 Q의 개념과 또 우선순위 Q의 개념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Q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는 선형 Q, 또 원형 Q, 그리고 덱, DQ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선순위 Q, 이 네 가지 Q 종류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으로 Q라는 어떠한 클래스가 있으면 덱이나 우선순위 Q나 아니면 원형 Q는 이러한 일반적인 Q의 모양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데, 우리가 파이썬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덱이나 우선순위 Q를 일반적인 Q에서 확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스텝을 공부할 때 공부한 미로 탐색 방법을 이제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는지, Q의 구조라든가 그리고 자료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abstract data type,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응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선 Q를 정의해 볼까요? 자, Q는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구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도 공부했고 스택도 공부했고, 이제 Q를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선형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와 관계를 갖는 다른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가운데 놓고서 양쪽에 늘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선형적인 구조이죠. 그래서 보통 선형적인 구조는 어떠한 데이터와 관계를 맺는 다른 데이터는 두 개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3개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시멈 2개의 관계를 갖는 데이터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Q는 기본적으로 선입 선출 구조입니다. 스택은 뭐였죠?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나중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구조였지만, Q는 자,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Q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Q에 들어있는 순서는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혹은 서비스를 받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Q에 들어올 때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인가 결정이 돼서 이 Q에 들어올 때는 그 우선순위에 맞게 Q를 다시 정렬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에 들어올 때는 그 우선순위에 맞게 Q에서의 포지션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Q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룰 때 사용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Q의 구조는 다음과 같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Q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 앞에서만 뺄 수 있고요. 뒤에서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Q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뺄 수 없고요. 또 앞에서 넣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나중에 DQ를 공부하시면 그것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뒤에서도 뺄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DQ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응용 사례가 있을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에 콜 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어떠한 큐에 집어넣어서 자, 여러 사람의 어떠한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큐에서 하나하나씩 뽑아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은행에 가시면 뽑는 것이 번호표였죠. 각 창구마다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를 하나씩 뽑아서 창구가 비어 있으면 그 번호표의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거와 유사하게 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프린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어떠한 배치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먼저 온 것이 먼저 서비스가 돼서 프린팅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에서의 버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나 은행에서 어떤 대결을 만들 때 우리가 큐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통신에서의 패킷들의 어떠한 모델링이라든가 어떠한 나가는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이 큐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큐의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데이터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선입, 선출의 접근 방법을 유지하는 항목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Q는 뭐죠? 새로운 큐를 만드는 것이고 isEmpty는 큐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큐를 완전히 리스트해 버리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자, enqu와 dequ인데 enq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항목을 집어넣는 것이죠. 큐의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enq가 파라미터를 갖는 것이고요. deq는 무조건 큐의 앞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이 사용될 수 있고 deq는 무조건 큐의 맨 앞에 있는 것을 꺼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큐의 맨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큐의 크기를 확인하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의 연산은 삽입과 삭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enq 하면은 q 이 d가 맨 뒤에 꽂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enq를 다시 하면은 이 e가 다시 뒤에 꽂히는 것이고 그리고 dq를 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빼내오는 그래서 다음 상태가 이런 상태의 q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Q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 Q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를 사용하면 어떻죠? 파이썬의 리스트는 append가 어떤 리스트의 맨 뒤에 데이터를 꽂아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의 리스트의 팝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포지션에 있는 것을 내가 꺼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포지션이 만약에 앞이라면 리스트의 팝을 이용해서 특히 0을 파라미터로 한 팝을 이용해서 꺼내오면 앞에서 꺼내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자동으로 다른 데이터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Q를 생각할 때에는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그 efficiency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형 Q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원형 Q가 필요한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 Q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inQ나 deQ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n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의 그 리스트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그 items는 그냥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append를 이용하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뒤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DQ는 어떻죠? DQ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선 Q가 이제 비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팝을 하죠. 그래서 인덱스의 맨 앞에 있는 0을 사용해서 팝을 하면 리스트를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팝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아래를 보시면요. 우리가 원래 여기에 애가 들어 있었는데 애를 삭제를 해요. 그러면 자,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앞으로 당겨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떤 데이터를 꺼내올 때마다 리스트의 길이만큼 자, 엘리먼트들의 어떤 아이템즈의 카피가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도 계산을 해보면 자, 비고의 n입니다. nq는 쉽죠. 그냥 하나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맨 뒤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비고의 1이지만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는 데이터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모두 끌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고의 n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움직이죠? 여기서는 데이터가 움직이죠. 데이터가 이 인덱스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다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옮기죠. 그래서 자, 0과 요 인덱스는 가만히 있고요. 인덱스의 버킷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삭제 연산의 이 비고의 n이 문제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데이터는 그대로 있은 채 인덱스만 바꾸는 거예요. 인덱스를 자,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원형 Q입니다. 원형 Q는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자, 원형 Q는 어떤 식인가 하면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맨 첫 데이터와 맨 마지막 데이터에 들어갈 자리가 꼬리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을 하면 어떻죠? 사실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1을 하면 어떤 리스트의 맨 끝으로 가죠? 예, 비슷하게 원형 Q 같은 경우에는 자,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맨 뒤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Q가 맞물려 있는 것이죠. 데이터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Q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그랬죠. 선형 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가 일어나면 자, 그 위치를 메꾸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이동한다고요. 그러나 원형 Q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덱스가 옮긴다고 돼 있죠. 근데 인덱스를 우리가 하나하나 0을 1로 바꾸고 자, 원래 2를 0으로 바꾸고 그리고 2를 0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리의 맨 앞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리의 맨 끝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것이 프론트와 리어예요. 그래서 전단과 후단에 있는 데이터를 자,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만을 프론트와 리어를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인덱스를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 방법, 여기 나온 시계 방향의 회전 방법,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모드 연산의 Q 사이즈를 합니다. 이건 왜 하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리어 역시 똑같이 리어 플러스 1 한 다음에 모드 연산의 맥스 Q 사이즈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인덱스를 하나씩 옮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프론트 자리를 하나로 미루고 또 리어 자리를 하나씩 미루면 두 개만 옮기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옮기느냐고 비고의 n이었지만 여기서 어떻죠? 프론트와 리어 자리만 바꾸기 때문에 자, 비고의 2로 우리가 플렉시티를 확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원형 Q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선형 Q의 단점인 삽입할 때의 복잡도의 증가를 보완한 것이 원형 Q입니다. 자, 원형 Q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
이 모드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아이디어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맥스 큐가 만약에 3이라면,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이 있고요. 이렇게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1이 들어가면 얼마죠? 1이고요. 2가 들어가면 2고,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다시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4가 들어가면 다시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서클을 만듭니다. 서큘러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프론트를 계속 증가시켜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맥스 사이즈 큐만큼 반복하는 것이죠. 리어도 계속 증가를 시켜도 모드 연산자에 의해서 맥스 큐 사이즈만큼 늘어나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원형 큐의 삽입과 삭제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어와 프론트를 쓰는 것이죠. 선형 큐에서는 우리가 인덱스는 가만히 둔 채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형 큐의 기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 모드 연산자를 사용하고 또 인덱스를 움직이는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 인덱스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인덱스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리어와 프론트를 둠으로써 데이터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앞인지를 포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큐에서 삽입 과정은요. 자, 삽입이 일어나면 리어의 숫자, 다시 말해서 인덱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삭제가 일어나면, 자, 프론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드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론트나 리어의 숫자를 아무리 눌려도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자,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리어와 프론트가 서로 같은 곳을 포인팅하면 Q는 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면 리어가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하고 리어가 여기를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어의 숫자는 현재 1인 것이고요. 프론트는 여전히 0입니다. 자,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비어있을 때 빈 자리, 리어와 프론트 이 자리에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리어를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프론트는 비어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프론트는 항상 비어있어야 합니다. 비어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초기 상태하고 그리고 포화 상태, 다시 말해서 큐가 꽉 찬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울 때에는 어떻게 하죠?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 그 자리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마찬가지죠.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프론트는 역시 자,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우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형 Q를 넣고 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Q가 비었다는 것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포화 상태라는 것은요. 맥스 Q 사이즈에다가 리어를 하나 더하고 맥스 Q 사이즈로 모드 연산자를 한 값이 프론트와 같으면 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유지해 주는가 하면 항상 리어는 자, Q가 꽉 차 있다 하더라도 프론트는 항상 비어있는, 그리고 프론트 다음은 항상 뭡니까? Q의 맨 앞인 거죠. 이것이 지금 Q의 헤더입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는 항상 이 Q의 이 데이터의 맨 앞보다는 한 자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리어는 항상 이 데이터의 맨 끝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어하고 프론트가 자, 이게 꽉 찼다는 것은 리어보다 하나를 더하면 프론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큘러 큐이기 때문에 맥스 큐 사이즈를 모드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포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맥스 큐 사이즈는 얼마였죠? 여기 인덱스가 7이기 때문에 7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맥스 큐 사이즈는 현재 8인 거죠. 리어가 지금 얼마입니까? 7이죠. 그래서 7 플러스 1은 8이고 8 모두 8은 얼마죠? 0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지금 0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곳을 포인팅하고 있다면 오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리어와 프론트는 서로 맞붙어 있을지라도 프론트는 항상 비어 있어야 되고, 자, 어떤 데이터의 헤더와 테일은 서로 하나의 빈 공간을 남겨놓고 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형 큐, 서큘러 큐의 핵심입니다. 자, 구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현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맥스 큐가 1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프론트와 리어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켜서 큐가 비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맥스 큐 사이즈만큼 아이템의 리스트의 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템은 뭐예요? 아이템스는 리스트인데, 자, none으로 자, 맥스 큐 사이즈만큼 그런 길이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empty나 full은 이미 다 앞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empty인 경우에는 프론트와 리어가 서로 같으면 empty이고, full이면 프론트가 자, 리어 플러스 1 모두 연산 그리고 맥스 큐 사이즈와 같으면 이것은 뭐라고요? 큐가 full이 된 겁니다. 자, inQ는 뭐죠? inQ는 자, 리어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자리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리어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자리에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 DQ는 뭐죠? DQ는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모두 연산하는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inQ 할 때는 데이터 그 Q가 full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DQ 할 때는 그 Q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큘러 Q를 구현하는 핵심 방법이고요. 그리고 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어 자리에 있는 거, 프론트 자리보다 하나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을 뽑기 위해서 프론트에 하나 더한 그 포지션에 있는 것을 픽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그 Q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데, 리어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프론트도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드 연산을 여기서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원형 큐에 있는 데이터를 쭉 리트리브 하는 거죠.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 경우서처럼 자, 프론트의 값이 리어보다 값보다 작은 경우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 다음 자리부터 쭉 슬라이싱, 그러니까 그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뽑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의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프론트의 값이 리어 거보다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냥 자, 아이템스에서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위치에서 리어를 하나 증가시킨 위치까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슬라이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리어에다 하나 플러스를 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면 되는 것이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하나를 더해서 자, 이렇게 하면 리어까지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우리가 더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프론트보다 리어 값이 작은 경우, 그렇죠? 프론트보다 리어 값이 리어가 여기 있죠? 작은 경우입니다. 프론트는 지금 역시 6이고 리어는 2죠.
자, 이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프론트부터 어디까지 계산해 주면 되는가 하면 맥스 사이즈, 맥스 큐 사이즈까지 쭉 뭐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맥스 사이즈 큐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끝인 것이죠. 끝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출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부터 다음 포지션부터 끝까지 이제 큐의 끝까지를 출력한 다음에 다시 0자리부터 리어 포지션까지의 데이터를 뽑으면 되는 거죠. 요만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뽑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요 두 번째 줄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론트가 리어보다 작은 경우, 또 다른 경우에는 프론트가 리어보다 큰 경우인데, 자, 이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매우 쉽습니다. 그냥 프론트에서 어디까지? 맥스 큐 사이즈까지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부터 리어까지를 쭉 뽑으면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요 파란 것이고, 요 위에 케이스가 여기 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쭉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